한동훈은 현대 자유주의 국가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독단적이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선민주의가 꽉 들어차 있고 또 선택적 정의감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장에서 그의 기이한 행동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자신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이 공동체를 위한 최고의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과도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남들과 타협이 불가능한 독단적 성향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 결과 한동훈은 정치에 입문한 5개월 남짓 하는 기간 동안에 보수 우파의 가치관을 훼손하는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해찬의 공천 취소 사건이 있습니다. 장해찬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청년 참모입니다.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27살 청년 때 한 난교 발언으로 인해서 공천이 취소되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발언을 현재의 잣대,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서 사람을 재단하는 독단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한동훈 자신의 과거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에게 가한 참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명사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집단주의적 도덕관념입니다. 두 번째, 도태우 공천 번복 취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태우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습니다. 강성 보수 우파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광주 5.18 북한국 개입설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공천이 취소되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막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이것은 한동훈 자신의 5.18에 대한 주관적 역사관을 역사적 기정사실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막는 전투주의적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동훈은 역사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2번이나 공천을 번복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세 번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징계 사건입니다. 허식 의장은 시의원들에게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습니다. 광주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즉각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허식 의장을 징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은 공인된 역사적 평가를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당의 주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5.18은 아직 공인된 역사관이 없지 않습니까? 공당의 주류에 진성 우파들만 제거하고 대신에 참여연대와 정의당 출신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허식 의장은 5.18 왜곡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동훈은 또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5.18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하는 행위들입니다. 네 번째, 언론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BN 매일경제는 2024년 6월 14일
한동훈 당대표 출마 선언과 관련된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동훈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김경률, 진중권, 신지호 그리고 한동훈의 장인 어른이 전당대회를 돕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몇 시간 후에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 압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한동훈 측과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사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유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보수 정당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동훈의 독단적 성향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벌써 언행일치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빈 깡통에게서 나타나는 이념적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다양성을 배척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이런 전체주의적 독재의 환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 포퍼도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자유로운 비판, 토론을 통해서 열린 사회가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의 잘못된 정책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유로운 토론, 자유로운 비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의 주변에는 모든 비판, 모든 토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개딸, 한동훈의 한딸, 그리고 종편에 출연하고 있는 평론가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일절 비판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동훈을 비판하는 세력에게 분탕주의, 분열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철학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은 보편적 사실로 둔갑시켜서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들은 심각한 전체주의적 독재의 위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공익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동훈에 대한 비판은 내부 총질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치 입문 5개월 만에 그는 여러 가지 잘못과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등 혼자서 모든 정권을 행사하면서 총선을 독단적으로 치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동훈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거도 없는데 무슨 대안을 찾습니까? 이러한 주장들은 한동훈의 정치 인생의 저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의 치명적 약점은 그가 추구하고 있는 이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협화음들의 발단은 자유주의 보수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한동훈의 세계관이 너무나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한동훈은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허접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는 한동훈보다 우수한 인재가 널려 있습니다. 개딸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한딸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그들은 한 줌의 거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정연에 후원해주신 박신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